집에서 그림을 좀 넣어봤어요. 그때 우리 샘플 그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빼버리고 우리 애들 어릴 적 모습을 좀 넣어봤고요. 제 얼굴도 좀 넣어봤고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바꿔야 되겠지만은 예. 그래서 지금 뒤에다가 뭐 하나 좀 샘플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메뉴 추가 누르고 메뉴 이름은 연습이라고 한번 써볼 거고요. 밑에 페이지 추가를 하는데 이미지 버튼, 이미지 텍스트, 전환 이미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빈 페이지를 하나 놓고요. 여기다가 이미지 버튼 넣는 연습도 한번 해볼 거고 해볼 겁니다. 뭐 처음에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일반 페이지부터 한번 눌러. 이미지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면 이미지 버튼 뭐 또 자, 이렇게 하나 들어갔어요. 그렇죠? 또 페이지를 추가 누르면 이미지와 텍스트는 또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전환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전환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갤러리 A, 갤러리 B, 갤러리 C, 그 다음에 텍스트, 동영상, 마지막에는 이제 빈 화면을 하나 넣었고요. 9가지 요소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그래요. 지난 시간에 제가 SNS라는 폴더를 하나 이게 메뉴를 만들어서 여기다 뭐 집어넣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보다는 좀 여러 개를 펼쳐놓고 연습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그림이 들어가고 글자가 들어가는 게 있고 그림, 글자, 버튼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럼 도대체 버튼은 뭐고 이런 거를 좀 아셔야 기능들을. 참고적으로 모두라고 하는 이 사이트를 설명해 놓은 책자가 국내에 한 권 있어요. 한 권이 있는데 애석하게도 최근에 또 바뀌어 버렸잖아요. 네, 모두가 홈페이지가 개편되는 바람에 그 책도 한 80%는 볼만해요. 근데 이제 새로 추가된 기능은 안 나와 있으니까 그 책의 저자가 다시 그 기능을 집어넣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베스트셀러라 그러면 몰라도 그런 책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연습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책 가지고 공부하다가 어쩔 때는 책이 참 불편하다. 그냥 화면 갖고 연습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먼저 지금은 여기에 타이틀을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 타이틀 입력하세요 클릭하면 타이틀 입력하는欄이 나와요. 타이틀 입력하는 란 예를 들어서 이정민 훈장이 사는 곳. 근데 여기서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엔터를 치면은 줄이 안 바뀌어요. 여기를 내 마음대로 엔터를 쳐서 줄을 바꾸고 싶은데 안 바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용은 여기 밑에 있는 내용이죠. 우리 가족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이렇게 쓰면 밑에 들어가고요. 추가 설정에는 뭐가 있을까요? 타이틀을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 테두리를 넣을지 테두리를 사용하니까 글자가 조금 저는 잘렸는데 테두리 사용 안 하니까는 같이 이렇게 좀 좋아 보이네요. 예. 밝기를 어떻게 할지 아직 그림은 안 넣었어요. 그림은 안 넣었어요. 자, 이미지 올리기 눌러보면은 PC 사진 추가. 자, 저도 그림을 좀 가져왔고요. 지금 여기에 사진을 추가하라 그래서 사진은 제가 갖고 있는 사진 중에서 하나 가져와 본 거를 넣어볼 겁니다. 자, 사진에 가면은 예를 들어서 제 사진을 하나 넣어볼까요? 용량이 괜찮나 모르겠네. 용량이 크면 또 안 올라가요. 아, 올라갔네요. 그렇죠? 올라갔어요. 이미지 등록. 그러면 하나 올라가고요.
그럼 여기에 이제 배경이 들어가는데, 보시면 밑에 밝기 조절하는 거 있잖아요. 밝기. 그림을 밝게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는 여러분이 적당선에서 맞춰주시면 좋겠고. 일단은 요 형태, 아까 매 페이지 추가해보면 이미지와 버튼형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 제가 하나 마무리 졌고요. 버튼형을 또 하나 만들어 봐야죠. 버튼은 뭡니까? 얘를 클릭하면 어디로 가겠다라는 얘기죠. 하이퍼링크라 그러죠. 하이퍼링크. 우리 홈페이지 용어상으로는 하이퍼링크를 어떻게 걸겠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하이퍼링크를 거는데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옆으로 세 가지. 자, 여기 보니까는 아이콘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 그림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죠. 페이스북 아이콘을 여기다 넣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제가 페이스북이라고 쓰면 되겠죠. 이거를 누르면 이 홈페이지 안에 제 홈페이지 안에 여기 방명록이라든지 갤러리라든지 일로 가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페이스북이라는 아이콘을 누르면 저 상단에 있는 갤러리로 가라 그러면 이때 이거 갤러리를 누르면 얘를 요거 페이스북이라는 아이콘을 딱딱 누르면 이 갤러리라는 항목으로 갑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외부 링크를 걸 거예요. 외부 링크. 그래서 요 페이스북이라는 아이콘을 누르면 제 페이스북이 있단 말이에요. 제 페이스북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요거 제 주소인데 이게 나오게끔 하려 그래요. 그러면 여기다가 제 페이스북 주소를 앞에 http까지 포함해서 근데 여기 S자가 들어간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S자가 들어간 거는 요즘 보안형 링크라 그래요. S자가 들어간 거는 명령을 걸면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S가 들어가면 링크가 걸리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외부 링크라는 거로 명령이 들어갔으니까 상관없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콘을 딱 누르는 순간 이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제 홈페이지 주소로 페이스북 링크로 가는데 글자는 페이스북이라고 써 있는 것 뿐이고요. 지금 여기 페이스북이라고 떠 있잖아요. 그렇죠? 페이스북이라고 떠 있으니까 요것이 작동이 된다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버튼은 뭐를 만들 거냐면요. 요거를 클릭을 하면 저한테 전화 거는 기능을 넣어볼 거예요. 여기다가 전화하기라고 쓰고 여기다가는 전화를 선택을 하죠. 전화. 그럼 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빼기 기호는 안 들어가요. 그냥 전화번호 숫자만 들어가면 자동으로 들어가요. 자, 앞에 있는 그림도 뭐로 바꿀 거냐면 전화기 형태로 바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가 전화기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네, 전화기 모양으로 바뀌었고요. 여기가 전화하기라는 메시지가 여기 써있는 대로 그대로 들어갔고요. 얘를 터치하는 순간 PC에서는 아무리 전화하기 눌러도 전화 안 가겠죠. PC에서는. 근데 모바일에서는 스마트폰에서는 얘를 터치하면 저한테 전화번호 앱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 전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작동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를 하나 할까요? 내 블로그가 있는 사람들은 내 블로그로 연동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아니면 저 상단에 이렇게 오시는 길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뭐 집 초대 이런 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제가 집으로 오세요 이렇게 쓸 거란 말이에요. 집으로 오세요. 아니면 집으로 점점점 이렇게 쓴다든지. 그럼 요거 버튼 모양은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뭐 나침반이나 자동차 그림이나 뭐 이런 거로 하셔도 되고요. 아무래도 이런 게 좀 있으면 보기 좋죠. 그림이. 그래서 요 아이콘을 딱 본 순간 여기 아이콘을 어디야? 요 밑에 아이콘 버튼을 본 순간 이거는 집으로 오는 기능이구나. 자동차 그림이구나. 페이스북이구나. 전화 기능이구나.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
저는 여기 지금 오시는 길이라고 미리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굳이 저희 집 주소를 따로 링크를 걸 필요 없이 여기 있는 집으로라는 버튼을 딱 누르면 여기 오시는 길, 이걸로 가게끔 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여기로. 이걸로 가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집으로를 누르면 어디로 갈 거냐면은 첫 번째 오시는 길, 일로 가게끔 할 거다. 얘를 누르면 어디로 간다? 저 오시는 길 첫 번째. 큰 집, 작은 집, 뭐 이렇게 이제 지정을 했다면 집 또는 사무실, 사무실 또는 뭐 오피스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다면 거길로 가게 하겠다. 그래서 요거를 모바일에서 미리 보게 된다면은 모바일에서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요걸 누르면 제 페이스북이 뜰 테고, 얘를 누르면 저한테 띠리리릭 전화 거는 기능으로 들어갈 테고, 근데 PC에서는 작동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집으로 누르면 어디로 간다? 일로 오는 거죠. 요렇게 기본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게 지금 페이지 첫 번째 나와 있는 이미지 버튼형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를 볼게요. 요 두 번째 거는 그림 넣고 타이틀, 내용 입력하고 이런 거에 돼 있어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고요? 이미지와 텍스트. 그러니까 버튼은 뭐라 그랬죠, 제가요? 링크 거는 거라 그랬어요. 네, 클릭하면은, 터치하면은 어디로 가게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난 3개로 부족해. 밑에 더 만들고 싶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더 만들 수도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시고. 자, 이번에는 그림. 이미지 올리기 누르고, 이미지 올리고, 이때 사진을 추가하는데, 뭐 이런 사진을 제가 넣겠다. 사진을 여러 개를 좀 넣어볼 거예요. 이렇게 사진을 여러 개를 넣어볼 겁니다. 사진을 제가 이렇게 여러 개 넣었는데요. 이 사진의 크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사진의 크기가 자, 이렇게 이미지 줌을 누르면 얘는 정사각형으로 잘리네요. 어떤 사진은 직사각형 형태로 잘리고요. 어떤 거는 정사각형 형태로 잘립니다. 자, 제가 사진을 쭉 넣었어요. 지금 사진을 여기다 쭉 넣었어요. 한꺼번에 넣어버렸어요. 아까 페이지 추가해보면은 사진이 4장 들어있습니다. 사진이 4장 들어있는데 제가 보여주고 싶은 사진이 많아가지고 그냥 사진 올리기를 눌렀어요. 올리기 눌렀더니 한꺼번에 사진이 쭉 들어갔어요. 그럼 첫 번째 사진 타이틀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꽃 이야기, 이 꽃은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입니다. 뭐 그 다음에는 뭐 연못에 서식하는 연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이거는 장독대, 우리 집 뒷마당에 있는 장독대입니다. 저희 집 장독대 멋있죠? 그러면 다 믿죠? 예, 한옥마을에 있는 장독대입니다. 요즘 아파트에 장독대 갖고 있는 집은 없잖아요, 대부분이. 하여튼, 그림을 여러분들이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이 있으면 그 여행 사진을 그 중에 멋있는 거를 이렇게 올려놓고요. 예쁘게 꾸미시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순서는, 보세요. 이 순서는 쓱 올리면, 순서가 안 올라가나요? 여기서 올리면 되죠? 자, 지금, 여기도 연꽃이 하나 보이고, 어디 갔어? 여기도 연꽃이 보이고, 여기도 연꽃이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를 제가 위로 올리고 싶으면 누르면, 여기서 이렇게 올리면 올라가요. 하나씩 올라가요. 얘를 마우스로 잡아서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올려라. 제일 위로 올려라. 그럼 요거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내리면 순서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우스로 어떤 건 드래그 가능한 게 있고요. 어떤 거는 그냥 여기에서 순서상으로 올려라, 내려라, 뭐 이런 거. 복제해라, A 없애라, 뭐 이런 거 다 있습니다. 마우스 갖다 대면 설명 떠요, 여기 그림이. 자, 구성 요소를 이동, 복사, 삭제할 수 있습니다. 위아래로 이동할 수 있어요. 그대로 복사도 가능합니다. 필요 없는 거는 삭제하세요. 그림 설명이 그렇게 떠 있습니다. 예. 위로 두 줄 돼 있는 거는 제일 위로, 아래 두 줄은 제일 아래로, 위아래는 그냥 바로 위, 바로 아래로 가는 거. 여기다가 내가 이미지를 하나 더 넣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미지를 더 추가하면 되겠죠. 여기는 현재 11장 올라가는데 최대 20장까지 올릴 수 있대요. 오메가까지 올려요, 오메가. 사진의 크기가 오메가가 넘어가면 못 올려요. 여러분 댁에서 사용하시는 카메라, 스마트폰이나 디카의 해상도를 잘 보셔야 돼요. 해상도를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어둡게 찍힌 사진은 대부분이 용량이 작습니다. 그런데 밝게 찍힌 사진이 있을 거예요. 밝게 찍힌 사진들은 용량이 커요. 용량이 크고요. 맞춰서 잘 보셔야 돼요. 얘는 이미지 텍스트인가요?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다가 노출하고 싶은 내용이 어떤 거냐를 잘 보셔야 되는데 그림을 여러 개를 올릴 거냐 하는 거예요. 여러 개를 올릴 거냐. 갤러리 같은 거 만들 때 쓰면은 페이지 추가 중에 두 번째 이미지 텍스트가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첫 번째 보셨던 이런 거 있었죠? 이건 주로 타이틀에 들어가면 좋아요. 타이틀. 우리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딱 보면은 초기 화면에 큰 그림 보이고 그 다음에 링크 걸어 놓잖아요. 제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여기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놨어요. 그림으로 걸던 글씨로 걸던 링크를 걸어 놨는데 초기 화면에 들어가면 보통 좋아요. 우리는 초기 화면에 이렇게 홈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도 뭐 이것저것 넣어 놨잖아요. 이것저것 넣지 않고 이거를 따로따로 편집하셔도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페이지 추가 내용 중에 전환 이미지와 텍스트라고 하는 거 있었어요. 얘를 제가 추가를 해서 넣었는데 전환 이미지와 텍스트 전환 이미지와 텍스트라고 하는 형태는 어떤 거냐? 자, 먼저 이미지를 하나 올려볼게요. 이미지를. 근데 이게 전환 효과가 들어가는 이미지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얘는 사진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보세요. 먼저 제가 똑같은 사진을 똑같은 사진을 그냥 그대로 올려볼까요? 자, 이런 걸 제가 올렸다고 가정해 볼게요. 사진을 여러 개 올리고 있어요. 지금 10개의 사진을 올려놨는데 여기서는 사진을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어요. 사진을 위아래로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진을 제가 등록을 할 건데요. 이거는 몇 년도인가? 제가 여기 태양 아파트 살 때 10월 1일인가 그래요. 저기 신촌바다, 신촌 쪽 하늘이 이렇게 붉게 물들어서 찍어 본 건데 사진이 영 엉망으로 나왔습니다. 북한산에 여기 제 머리가 여기 보이나요? 아, 우리 애 머리구나. 여기 머리가 이렇게 조그맣게 보입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떡하니 바위에 앉아
올라오시더라고. 그래서 찍어버린 사진이고요. 이거는 이제 북한산. 굉장히 위험한 곳인데 이렇게 올라가서 거기서 밥을 드시더라고.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민들레꽃. 접사 카메라, 접사 렌즈를 이용해서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요거는 우리 길거리에서 많이 보이는 것들이죠. 예. 이런 것들을 좀 촬영해 본 사진들인데요. 똑같은 사진을 좀 생략하도록 하고, 자, 이미지를 한번 올려보면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하는 건데, 움직이는 사진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 사라지는 효과를 할 거냐? 그럼 이렇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할 거냐? 움직이는 효과를 주면은요, 옆으로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지나가게 할 거냐? 이때 0.5초 전환이냐? 1초 전환이냐? 1초 전환하면 좀 기다렸다가 넘어가겠죠? 전환 효과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툭, 툭, 툭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라지는 효과가 좀 나아 보일 수 있어요. 꿈뻑, 꿈뻑 하고 지나가게끔. 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전환 이미지 효과는 어떨 때 쓰이면 좋으냐면은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인데 연관성이 있는 사진을 찍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동해안을 이렇게 여행을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속초 쪽에서 사진 찍은 게 있다 그러면 속초 쪽에 찍은 사진을 연관해서 묶어 놓으셔야 좋고 속초 사진하고 저기 밑에 있는 어디야 포항 사진하고 섞어 놓지는 마시고 아무래도 지역마다 따로따로 사진 찍는 게 좋겠죠. 바닷가 찍은 사진 바닷가에서 찍은 것끼리 올리고 뭐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찍은 사진 시장에서 찍은 것끼리 올려놓으면은 아무래도 좀 도움이 돼요. 더. 근데 영 사진을 내가 찍은 게 없다 몇 장 없다 그러면 뭐 속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이렇게 사진을 따로따로 올리는 거는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을 써주실 때는 이게 좋고 굳이 설명 없이 예를 들어서 뭐 포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라고 여기다가 타이틀을 입력하는 거죠. 뭐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을 쓰고 내용은 잠깐만 내용을 입력하는 단에다 따로 보세요. 여기는 지금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이란 제목을 썼어요. 밑에다가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란에다가 또 내용을 쓰는 거죠. 이번 여행지는 포항으로 선정했습니다. 여행지에서 아주 많은 멋진 분들을 만났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도 보니까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또 하나 있네요. 필요 없으면 삭제하셔도 되고 예를 들어서 촬영 카메라 정보 이렇게 써가지고 뭐 니콘 D700 그 다음에 뭐 캐논 500D 이런 식으로 뭐 카메라 정보를 올린다든지 이렇게 이런 것도 좋고요. 아니면 촬영 지역 있잖아요. 처음에는 여행지에서 만나는데 포항으로 여행을 갔어요 라고 했지만은 포항 어딘지 명시는 안 해놨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아래다가 또 이렇게 써놓으셔도 돼요. 편리하게 쓰시면 됩니다. 색깔을 이렇게 진하게 할 건지 아무래도 글자가 진하게 보이는 게 좋으면 밑에 정보들은 약간 흐릿하게 넣어주는 것도 괜찮고 그렇죠? 크게 할 건지 작게 할 건지 가운데 넣을 건지 왼쪽에 넣을 건지 근데 아무래도 글자가 여러 개 들어가면은 왼쪽에다 맞추는 게 좋고 글자가 몇 개 없으면 가운데 넣으셔도 되고 자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보이는 거죠. 사진이 이렇게 앞으로 쑥쑥 지나가죠. 이렇게. 예, 그래서 여기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정보가 보이는 거죠.
위에 거는 어떻게 된다? 사진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는 내용으로 써주시면 좋고, 설명해 주고. 이거는 이제 전환 이미지니까 사진의 여러 장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전환되는 그런 효과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워드프레스에서도 이런 기능들은 있어요. 사진 전환 효과 되는 기능들이 있고요. 사진이 여러 개가 보이면 번호를 띡띡 누를 때마다 그림이 착착 지나가게 하는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 거는 어떤 내용이었죠? 아까 여기 보니까는 갤러리 A라고 되어 있었네요. 그랬죠? 하나는 갤러리 A고 하나는 갤러리 B고 하나는 갤러리 C인데 갤러리 A가 되고 요거는 아까 갤러리 B였고 아까 요거는 이제 갤러리 C인데 갤러리 A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아까 그림 보시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큰 그림 두 개가 보이네요. 큰 그림 두 개가 보여요. 갤러리 B는 작은 그림이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돼 있고 갤러리 C는 그림이 있고 글씨가 있는 그런 형태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다가 갤러리 A다가 전환 이미지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다 그거는 서로 추가할 수 있고 삭제할 수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먼저 갤러리 A라고 하는 걸 클릭해 봤더니 그림을 집어넣으래요. 여기에. 여러 장 올리래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장이래요. 근데 1단으로 올릴 건지 2단으로 올릴 건지 3단으로 올릴 건지 큰 그림, 아주 멋있는 작품성 있는 그림을 올리고 싶으시면 1단으로 보내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미지를 하나 올려보면은 이 사진을 하나 올려볼까요? 사진을 하나 올렸어요. 또 다른 사진 하나 올려볼게요. 자, 두 개 사진을 제가 올려놓을 겁니다. 이것도요, 보시면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줌을 할 수도 있어요. 줌을 할 수도 있고요. 그냥 다 한꺼번에 쭉 펼쳐가지고 다 보이게 할 수도 있고 크롭이라고 하죠. 크롭. 자르는 기능도 됩니다. 자르는 기능도 돼요. 이렇게 해서 크롭을 해서 올릴 건지 이건 덕수궁에 있는 석조전하고 옆에 있는 부속 건물에 구름다리 옆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거는 파주 문상 가는 지금은 지하철로 바뀌었죠. 그때는 이제 기차 있었던 시절에 요날 요 카메라 떨고 가지고 고장내 먹었습니다. 우리 막내가. 자, 이런 사진을 올리면 큰 사진이 올라가는 거예요. 타이틀은 뭐를 써볼까요? 예, 우리 아이들. 그래서 사진 두 개를 제가 올려봤어요. 더 집어넣으시면 더 사진을 올리셔도 돼요. 사진 추가 누르셔가지고 또 다른 사진 있으시면은 자, 이제 요런 사진 같은 경우는 이게 세로 사진이잖아요. 세로 사진을 올리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세로 사진 같은 요렇게 잘려요. 세로 사진 올리면 잘리는데 제가 이렇게 크기를 어떻게 했어요? 바꿨어요. 사진의 크기를 바꿨어요. 이렇게 사진의 크기를 바꿨어요. 얘가 올라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 보세요. 얘를 올렸어요. 그럼 여기 어떻게 됐어요? 예, 너비를 가장 넓은 면 있잖아요. 얘가 넓은 면으로 가요. 근데 이게 가능하면 좋죠. 이렇게 만들면 세로 사진도 올려야 되겠죠. 만약에 세로 사진을 가로로 잘라버리면 뭐 머리, 가슴, 배 뭐 이런 식으로 뭐
다리 이렇게 잘라버릴 수 없잖아요.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다시 한번 올려볼까요? 우리가 사진을 올려야 되는데 가로 사진도 있고 세로 사진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넓은 사진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넓은 사진은 과연 어떻게 써먹을 건가? 자, 보세요. 이것도 펼치면 되겠네요. 자, 보세요. 펼쳤죠? 펼쳤어요. 자, 길게 있는 대로 다 펼쳤어요. 그럼 이 펼쳐진 면이 아까 사진들의 윗면, 너비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너비가 넓어진 대신에 높이가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아지겠죠. 얘들은 너비가 넓잖아요. 너비가 넓고 높이가 높아요. 근데 얘는 너비가 좁았어요. 높이가 높았어요. 근데 요 너비가 아까 그 넓은 사진의 너비와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높이는 어떻게 될까요? 더 높아지는 것처럼 나올 수는 있어요. 역으로 얘는 너비가 굉장히 넓은 사진이잖아요. 높이가 짧지 않습니까? 그럼 이 넓은 너비가 일반적인 사진의 너비랑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높이는 어떻게 되죠? 더 작아져요. 한번 보시면은. 자, 보세요. 이렇게 짤뚱맞게 되는 거죠. 짤뚱맞게 돼요. 예. 자, 이미지 크기 보기 뷰어를 제공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미지 크게 보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림이 이렇게 스마트폰에 뜰 거 아닙니까? 4개 그림이 위아래로 뜰 텐데 그 그림 중에 하나를 탁 터치하면 걔가 크게 보이면 확대해서 막 볼 수도 있겠죠. 난 그런 기능을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해제해버리면 들은 서비스가 사라지는 거고 체크해주면 좋다. 어떨 때 하면 좋을까요? 보통 가족 사진들 잘 안 올립니다. 지금 제가 연습하니까는 저희 애들 사진, 요즘 사진 아니고 옛날 어릴 적 사진을 제가 올리는 거예요. 그, 어린이랑 같이 찍은 사진들, 애기 목욕하는 사진 같은 거, 이런 거, 얼마나 이쁩니까, 애기들. 애기들은 코 올리는 것도 이쁘잖아요. 응가해 놓은 것도 이쁘고. 근데 그런 사진을 가급적이면 SNS에 올리지 마라 하는 게 SNS계에서는 철칙이에요. 애기 목욕하고 뻘거벗겨놓고 찍은 사진을 올려놨더니 나쁜 사람들이 그 사진을 다른 데다가 써먹는 다는 거예요. 뺏겨가지고. 안 좋은 쪽으로 막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건 올리지 말자. 대신에 여행 가서 찍은 사진 중에 풍경 찍고 요즘은 뭐 인스타그램에 셀카 사진 많이 올라가죠. 뭐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예. 가족 사진 같이 찍는 거 좋고요. 갤러리 B는 어떤 유형이었습니까? 아까? 갤러리 B는 2단 사진으로 돼 있었네요. 그럼 제가 이거 1단으로 바꾸면 갤러리 A처럼 되는 거죠. 갤러리 A처럼 되는 거예요. 2단 사진은 뭐냐면은요. 사진을 여러 개 올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자, 지금 사진 중에 요런 사진 하나 올리고 요런 사진 올리고 또 다른 사진은 요런 것도 올리고 제 것도 하나 올리고 뭐 이런 사진 저런 사진 올리겠다라고 선택을 하면은 그림이 여러 개가 올라가겠죠. 자, 보시면 이렇게 이런 사진도 그런데요. 얘는 어떻게 된다 보세요. 세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아까는 세로가 됐었잖아요. 아까 사진에서는 세로가 올라갔었어요. 한 장 한 장씩 올릴 때는 여기 아까 사진 한 장 올릴 때는 세로 사진도 여기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가로 사진이에요. 저기 두 장씩 올리는 사진이에요. 두 장씩 올리는 사진인데 두 장씩 올리는 사진에서는 가로 세로를 못 맞추는 게 두 장이 똑같은 높이를 맞춰야 돼요. 너비는 맞출 수 있습니다만 두 장의 사진이 하나는 가로고 하나는 세로고 하면은 너비는 맞추는데 높이가 어떻게 될까요? 높이가 안 맞죠? 비율이. 그러니까는 이렇게 두 장씩 사진을 올리는 거는 이렇게 정사각형 형태로 잘라버려야 된다 라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진 같은 경우는 지금
요렇게 어느 역에서 찍었다라는 것도 좋은 정보인데 얘를 올리자니 발목을 잘라버렸고 애기들 얼굴 다 보여줄랬더니 어느 지역에서 촬영하는지 모르고 요런 경우는 다 보이니까 상관없는데 저 위에 있는 사진은 지역 명칭이 빠지잖아요. 가평역에서 찍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더니 발목을 잘리잖아요. 이렇게요. 무릎 관절. 여러분 사진 찍으실 때 저도 사진 강의를 하니까는 알지만은 애들 만세하고 찍는 사진인데 손목을 자른다든지 이렇게 무릎이라든지 이렇게 잘라버리면은요 아예 그냥 이렇게 허리춤이나 이렇게 해서 풀어줘 버리면 괜찮은데요 발목 자르거나 이렇게 되면 손목을 자르거나 이렇게 되면 특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팔꿈치 있잖아요 팔꿈치 있는 데를 잘라버리면은요 사진 되게 보기 싫어요 그거는 유의하셔야 돼요 사진 찍으실 때 요령입니다 현재 그렇게 해서 4장의 사진을 2장 세트가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3단도 그렇겠죠. 3단은 어떻게 돼요? 3장씩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1단 같은 경우에는 가로, 세로로 그냥 마음대로 제가 늘리고 할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1단으로 바꿔놓으면은요. 보세요. 이렇게. 이게 조절이 된단 말이에요. 1단에서는 조절이 되는데 어떻게 2단에서는 어떻게 된다? 이건 2단으로 바꿔놓고 나면은 얘를 조절할 수가 없다. 2단에서는 조절할 수가 없다. 그게 조금은 불편할 수 있겠지만은 2단짜리도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단짜리도 있어요. 3단짜리. 아까 그 3단짜리 같은 경우에도 사진을 3장씩 올릴 건지 뭐 근데 여기는 글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만약에 얘를 2단으로 바꿔놓고 글자가 없으면 아까 갤러리 B랑 같은 개념이죠. 자, 사진을 3장으로 바꿔놓고 근데 위에는 2장 위에는 1장 밑에 사진은 2장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 사진 여러 장의 사진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1장 여기는 2장 여기는 3장짜리가 근데 A 난 2장짜리로 다시 바꿀 거면 2장이 되고 3장으로 한다 그러면 3장이 되는 거고 어디에서 여러 장의 사진을 클릭해서 3단 사진을 내가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3단 사진이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는 3단 사진이 없었거든. 3단 사진을 플러스해라 그러면 3단 사진이 들어와요. 세밀한 거는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다 큰 사진, 독사진 하나 넣고 2장씩 들어가는 사진, 3장씩 들어가는 사진을 해볼 거다 이거죠. 예. 근데 이거는 지금 아까 글자가 뭐 사진 써본 것들이 있어서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사진을 올리는데 이거는 1장씩 올라가는 사진이에요. 근데 보세요. 아까 사진 올린 거로 연습하고 싶으면 최근 사진 추가하시면 돼요. 아까는 사진을 계속 내가 PC에서 똑같은 사진 올리고 있는데 이때 최근에 올린 사진 중에 똑같은 사진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사진을 가지고 선택해주면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은 사진이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이거지.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이 사진은 가로로 내가 쓰겠다. 세로로 쓰겠다라고 하나 이걸 선택해주고 두 번째 사진은 그냥 넓은 데로 쓰겠다 하나 해주고 하나 사진은 또 세로로 쓰겠다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주고 일단 사진은 길게 넓게 다 된다 그랬어요. 자, 밑에 있는 2단 사진은 어차피 똑같은 사진 예를 들어서 요거랑 요거랑 두 가지를 올린다 그러면 이렇게 정사각형 형태로 잘라야 된다. 그 다음 밑에 3단 사진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것도 3단으로 자를 거니까는요. 뭐 연꽃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는 올려볼까요? 장미 뭐 이런 걸 올리면은 세 가지 사진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밑에다가 글자를 쓰시면 되죠. 그런데 이제 글자를 썼는데 이 타이틀을 나는 위로 올리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왼쪽에 타이틀을 맨 위로 올려라 그러면 타이틀이 저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요. 내용도 사실 또 올려주면 좋겠죠? 그래서 타이틀에는 뭐라고 쓸까요? 사진 모음. 그 다음에 내용에는 여행지에서 촬영된 사진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3개 더 남았어요. 좀 볼게요. 아까는 이제 처음에 타이틀 제목으로 넣을 만한 큰 사진을 넣고 거기에 대한 제목도 넣고 밑에 링크를 거는 연습을 해봤고요. 버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설명을 하나하나씩 해주는 그런 형태로 갤러리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큰 타이틀 제목. 이건 주로 이제 어떻게 그림이 계속 움직이는 거였죠? 여러 사진이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건 주로 어떨 때 쓰면 좋을까요? 인트로. 홈페이지 딱 접속하면은 잠깐 그림 같은 걸 보여주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라고 하고 이때 이제 다른 거를 그 밑에 뭐 스킵 이런 버튼을 누르면 본 화면으로 넘어오게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인트로가 맨 앞에 있어야 돼요. 이게 맨 앞으로 있어야 보기 좋아요. 근데 이제 모바일 홈페이지는 양이 많지가 않은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기 화면에 그냥 구구절절히 다 써놓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왕이면은 인트로 화면을 맨 앞에 넣어주고 인트로 지나면은 초기 화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진들도 내가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을 많이 보여줄 것 같으면 사진들을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형태 아니면 뭐 묶음으로 보여주는 형태 이때 멋있는 작품 사진을 내가 보여주고 싶을 때는 1단 사진으로 보여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2단 사진 잘 자란 사진들은 3단 사진 이렇게 넣어주면은 괜찮겠죠. 근데 이때 뷰어를 넣어주면 좋아요. 뷰어 기능을 선택해주면은 나를 찾아온 손님들이 작은 그림 중에 썸네일처럼 보일 거 아닙니까? 사진이 작게 보일 때 터치하면 크게 보일 거다. 인스타그램은요, 이 뷰어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큰 거를 좀 이렇게 확대해 보고 싶으면은 안 보이더라고. 스마트폰은 제 화면이 작아요. 그래서 저는 인스타그램을 스마트폰으로 보긴 하지만은 PC에서 본단 말이에요. PC에서는 더 크게 보이니까는. 네. 불편한 점을 커버하는 건데, 이 이미지 뷰어를 설정해주면 날 찾아온 손님들이 크게 볼 수 있다. 네, 그런 장점들은 있죠. 자, 이건 텍스트예요. 텍스트는 뭡니까? 글자 쓰는 거예요. 글자만 쓰는 거예요. 타이틀 입력해 주세요. 그럼 여기다 타이틀을 쓰시면 되고 이렇게 얘를 작게 할 건지 크게 할 건지 뭐 예를 들어서 훈장내 훈장내라는 말은 뭐 나쁘지는 않죠. 훈장댁 하면 안 되죠. 저는 남자니까는 댁자를 쓰는 거는 여성분들한테 쓰는 말입니다. 이효리 씨를 방송에서 가끔 소개할 때 제주댁이라고 하는데 제주댁은 틀린 말이죠. 이효리 씨는 제주에서 시집 온 게 아니라 제주로 시집을 갔잖아요. 시집을 가서 그걸로 이사를 간 거지 제주도 사람이 시집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댁이라고 쓰면 잘못된 말이죠. 자, 내용을 입력해 주셔야 다가 뭐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써주세요. 이거는 필요 없으면 빼셔도 되고 예.
그 다음에 동영상 넣는 거는요. 동영상 넣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동영상을 넣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동영상 URL 인터넷 주소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에 있는 구름이 그린 달빛, 요즘 이게 인기가라고 하니까 얘를 잠깐 볼까요? 끝났나 이 드라마가? 네, 요거 선글라스 끼고 있네요. 자, 요 주소 있어요. 요 주소. 지금 보시면 자, 요거 붐바스틱이라고 하는 이제 동영상 요 주소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시면 확인을 누르면 뜨는 거예요. 네. 네이버 TV 캐스트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 URL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해놓고요. 네이버 블로그 카페 동영상은 플레이 우측 하단에 있는 공유하기 버튼 소스 복사 URL 복사 후 올려주세요 라고 되어 있고, 동영상을 바로 올리는 기능은 현재 안 되고 있다. 뭔 얘기입니까? 내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직접 여기다 올리려면 저장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아마도 안 해줄 거려? 그렇잖아요. 내 스마트폰에 동영상을 올리려면 용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동영상을 직접 올리는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한동안은 서비스가 안 될 것 같고, 대신에 네이버라든지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은 원래 있는 동영상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우리가 링크만 걸어줘도 동영상은 보이니까 그렇게. 지금 여기에 있어요. 지금 페이지 추가를 눌렀을 때 나오는 그 여러가지 왼쪽에 있는 일반 페이지예요. 일반 페이지에 있는 기능들 9가지를 제가 8가지, 빈 페이지 말고 8가지를 제가 설명해 놨습니다. 게시판 문의하기는 좀 나중에 해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기능들 하나하나 다시 살펴본다면 제일 먼저 했었던 이미지 넣고 그 다음에 버튼 넣는 거 있단 말이에요. 버튼. 근데 밑에 버튼이 3가지는 있는데 더 넣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왼쪽에서 버튼을 선택하시면 돼요. 지금 어떤 구성 요소를 가더라도 왼쪽에 이런 구성 요소 추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추가하는 기능이 있어서 이런 추가 기능 없는 것도 있어요. 게시판이라고 하는 건 특수 페이지라 그랬잖아요. 기능 페이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 게시판에다가 어떤 요소를 더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게시판은 게시판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게시판 위에다 그림도 넣고 게시판 밑에다가 뭐 방명록도 넣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게시판은 게시판 하나 만들고 일정은 일정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하나하나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외의 것들은 일반적인 페이지들은 여기는 일반적인 페이지 아까 9개는 어떻게 한다? 다 섞을 수가 있다. 왼쪽 거는. 자, 어떻게 섞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지금 버튼을 넣고 싶은데 네모 버튼 누르면 3개가 세트로 들어가요. 여기 네모 버튼을 누르면 3개가 세트로 들어가고 막대 버튼을 누르면 막대 버튼이 하나로 들어가요. 근데 이것도 여기에서 버튼을 추가하면 2개가 또 3개가. 그런데 얘를 보세요. 2개를 추가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추가하는 버튼은 뭐고 여기서 추가 버튼은 뭐냐 이거지. 이렇게 여기는 버튼을 마음대로 늘릴 수가 있는데 비해서 여기는 보시면 2개가 세트예요. 여기는 하나로 되어 있는데 2개가 세트고 여기에는 하나를 더 추가하면 2개가 세트가 되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얘를 라인 버튼형, 꽉 찬 버튼형, 그 다음에 잠깐만요. 옆으로 2개를 넣을 수가 있는데
막대 버튼은 두 개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씩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버튼에다가 버튼명이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로 가라, 하나는 다음으로 가라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때 요 아이콘을 굳이 쓸 필요가 없으면 아이콘 없음을 누르면 되고요. 아이콘 없음을 누르면 아이콘 없음이 됩니다. 아이콘 없음이 되고 여기다가는 페이지가 아니라 외부 링크를 가야 되고 www. 네이버.com을 가면 되고 여기도 외부 링크 얘는 www.다음.net 이렇게 가면 되고 자, 라인 버튼형은 이렇게 되는 게 라인 버튼이고 꽉 찬 거는 꽉 찬 거고 근데 그게 안 보인다? 잠깐만요. 요거 여기 한번 보세요. 뭐가 있냐면요. 제가 이걸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 좌우로 두 개씩 들어있죠? 버튼이 두 개로 되어 있잖아요. 아무개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자, 어떤 거는 하나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양쪽으로 두 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어요. 누르면 그게 나오게끔 이렇게 나오는 이건 모두의시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공부할 이제 워드프레스로 만든 거고 여기 지금 이렇게 두 개로 나오고 하나가 나오게 하려고 봤는데 지금 제가 그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요 왜 네모 버튼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하나 삭제할까요? 얘를 하나 필요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삭제가 돼요? 이게 삭제가 됩니까? 여기 세 개가 세트죠? 세 개가 세트, 여기 세 개 세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거는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 가게 하고 요거는 뭐 트위터 가는 거고 요거는 뭐 인스타그램 가게끔 한다든지 그래서 세 개를 보통 세트로 묶어서 설명해 줄 때는 링크를 버튼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 주면 좋아요. 하나씩 만들 때는 그냥 여기 있는 막대 버튼 눌러 주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는 이름을 뭐 아까 요거 빼버릴까요? 요거 빼버리고 여기다가 다시 전화 걸기 하나는 전화 하나는 문자 이렇게 만들어도 되죠. 뭐 전화 문자 이렇게 여기 전화 걸기 전화 여기는 문자 이렇게 아니면 아까 버튼 네모 버튼 3개 만들어서 뭐 하면 되죠? 하나는 전화 문자 하나는 이메일 3개가 세트를 보통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죠. 저는 어떻게 했나요? 여기 한번 볼까요? 초기 화면에 전 초기 화면에 이렇게 두 개 넣었어요. 하나는 전화 하나는 제 홈페이지 가기 이렇게 전화 홈페이지 가기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면 이제 저에 대한 이제 안내 링크에 이거는 안내 링크들 안내 링크 이렇게 모두 워드프레스 네이버 그래서 세 개가 세트가 되게끔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건 하나씩 링크 거는 거죠. 제 홈페이지 안에 있는 링크를 안에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면 PC용과 모바일용의 화면이 다르기 때문에 예. 복습하기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어요. 복습하기. 복습하기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복습하기. 예, 이렇게도 있고. 왼쪽에는 그냥 간단하게 네 글자씩 만들었어요. 요거는 세 글자인데 다섯 글자고 요거 다섯 글자고 나머지 다 네 글자로 통일했습니다. 예. 강좌 안내 센터 소개, 강좌 안내 센터 소개 다 네 글자로 통일했고 오른쪽에는 좀 풀어서 설명해놨고 왼쪽은 메뉴예요. 이 메뉴란 말은 뭐냐면 저 상단에 있는 메뉴이고 이거 오시는 길, 일정, 방명록 이건 두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뒤죽박죽이잖아요. 갤러리 세 글자 홈이 어차피 한 글자니까 한 글자라고 친다 하더라도 오시는 길 이것도 오시는 길 붙일 건지 떨어뜨릴 건지 떨어뜨리면 다섯 글자 붙이면 네 글자 그럼 일정 두 글자 그럼 일정 소개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연습하기 공부하기 그래서 저는 네 글자씩을 의도적으로 맞췄어요 이렇게 맞춘 거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기 보면 여기 페이지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페이지명. 오시는 길 그러면 여기에 중부여성발전센터, 서부여성발전센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페이지명이 있잖아요. 이제 그 페이지명을 제가 이제 이거는 좀 알아서 길게 써주면 좋겠고. 자, 여기다가 지금 아까 페이지 추가해서 보면 제일 위에 있었던 이미지하고 버튼 집어넣는 이 기능이었는데 제가 버튼을 이미지 넣고 버튼을 여기 왼쪽에 있는 버튼에서 네모 버튼 3개짜리 세트를 넣을 건지 아니면 낱개씩 집어넣을 건지 낱개씩 집어넣을 건지 그래서 요거는 좀 2개가 세트잖아요. 2개가 세트고 옆으로 밑으로 이게 사라졌나? 안 보이네. 분명히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버튼을 추가할 수 있지만 다시 버튼을 추가할 수 없죠. 얘는 2개가 세트고 2개가 세트고 하나 필요 없으면 빼면 되고 필요 없으면 하나씩 빼면 되는데 예, 이거는 3개가 세트니까는 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그려 보셔야 돼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제일 초기 화면에 밑에다가 전화 걸기, 문자 보내기, 뭐 이 전자우편 쓰기라는 버튼을 3개를 만들 거다. 그럼 3개를 세트로 만들면 좋겠고 아니면 나는 뭐 전화, 문자 하나로 묶어 놓고 근데 전화 걸기 누르면 전화로 가고 문자 보내기 누르면 문자 보내기로 가거든요. 근데 어떤 스마트폰에서는 전화 걸기 누르면 전화로 갈지 문자로 갈지 묻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인 제 핸드폰에서는 전화 걸기 누르면 전화번호로 나가고 문자 보내기 누르면 문자 화면으로 SNS 화면으로 넘어가요. SMS로. 그래서 거기에서 직접 할 수 있으니까는 그렇게 버튼을 여러분이 만들어 보시고 일단 홈페이지에 반영을 하셔야 되는데 이 홈페이지에 반영을 하시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기본적인 정보를 다 입력하셔야 돼요. 기본 정보 입력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반영을 하고 나면은 이제 저 상단에 도메인을 우리 지난 시간에 세팅했잖아요. 이제 이 도메인을 누르면 어떻게 된다? 실제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초기 화면이에요. 초기 화면에는 지금 모아보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모아보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은 정신 사납더라고. 제 홈페이지는 초기 화면에 들어가 보면 여기도 지금 모아보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 업체에서 넣어버린 거예요. 저는 이걸 다시 뺄 건데 저 홈페이지는 딱 초기 화면이 이거예요. 주먹 쥐는 거. 유리창 깨고 나가는 이거 하나 제 초기 화면이 이거였거든요. 밑에 있는 거는 다시 누르면 그때 나오는 내용들이었었어요. 요거는 제가 다시 설정하면 되고요. 여기 또 마찬가지로 초기 화면이 요거잖아요. 제일 앞에 있는 초기 화면이 요건데 홈 화면 이것도 보시면은 필요 없는 정보들은 빼버려야죠. 여기에서 이거 사용할 거냐 빼고 버튼 사용할 거냐 빼고 뭐 메뉴 배경 이미지 뭐 그 다음에 여기 갤러리 SNS 오시는 길 일정 다 빼버리겠다 이거 다 빼버리겠다 다 빼버리겠다 이것도 갤러리 안 보이겠다 그럼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예예 말씀하세요 제가 그 연습하고 슬래시 있는 건 뭐예요? 어떻게? 저기 연습 밑에 그 슬래시 따가 있는 거요. 연습이요? 그게 그 연습 슬래시 따가 되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이거요? 네. 이게 지금 연습이라고 하는 게 요 화면 같은데 이게 네. 연습이라는 글자잖아요 그렇죠 그 밑에 슬래시 따가 그러면 왜 나오는지 연습이라는 메뉴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대한 페이지가 들어가 있을 텐데요. 페이지가 이 페이지 이름이 들어 있는데 그거를 얘기하는 건지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요. 제가 이미지형으로 들어가면 예, 슬래시가 나와가지고 그걸로 만들려고 하니까 되게 신경이 쓰이고 되게 신경 쓰이고 지저분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업데이트하는 중이에요. 모도라는 이 사이트 이 네이버에서도.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연습이라고 되어 있는 글자를 아이 참네. 얘가 선택이 안 되네. 다시 해볼게요. 예.
아주 초기 화면으로 가면은 아마도 연습하기라고 하고 슬래시가 나올 텐데 이게 걸리네. 그렇죠? 요거를 제가 지금 이미지 갤러리가 지금 이 안에 제가 이래저래 올린 사진이 벌써 39장이 올라갔는데 이걸 사용하겠느냐?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빼버리면 좋겠고 연습하기라는 게 잠깐만 저 밑에 요거 연습하기가 들어가 있네. 저거 해제를 하면 빠졌네. 근데 얘가 지금 선택하는 순간 들어가 버리고 여기는 그림도 안 보여요. 지금요 위에 이때 막대 버튼형을 만들면 이렇게 보이고 동영상 이미지형으로 보면은 미리 보기 형태로 되는데 슬래시가 걸려서 이 슬래시가 지금 이 해설이 참 불명하게 나오네요. 예. 일단은 저는 이거 빼버릴 겁니다. 일단 안 나오게 할 거예요. 그럼 초기 화면이 깔끔하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졌고 이거를 홈페이지에 반영을 하면은 그대로 요렇게 떠요. 요렇게 아무것도 없이 요렇게 떠요. 그러면 여기에 제가 이제 갤러리를 누르면 갤러리가 보이고 SNS 누르면 SNS에 아직 아무것도 안 해놨고 오시는 길 2개 넣어놨었고요. 일정은 제가 여기다 쓰는 거고요. 자, 지난 시간에 일정이라는 관리의 기능이 하면 일정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랬어요. 왼쪽에 일정을 눌러보면은요, 일정이 아무것도 없어서 어떻게 한다? 실제로 여기다 입력하는 게 아니라 실행했을 때 이 화면에서 입력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고, 방명록 마찬가지고요. 방명록은 제가 로그인을 하면은 저는 남이 쓴 글을 보는 거고, 제가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로그인을 해야 글을 쓰는 건데, 어차피 주인장이잖아요, 저는. 주인장이 글쓰기에 들어가도 되겠죠? 자, 연습하기에는 종류별로 제가 넣어놨는데, 이렇게 넣어놨고요. 2개 들어갔네요, 옆으로. 2개 들어갔죠? 아까 여기 보시면, 버튼에서 너무 느려서 큰일인데. 아까 여기 보면 전화와 문자가 지금 위아래로 돼 있었잖아요. 위아래로 돼서 이게 좌우로 펼쳐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여기 실제로 2개로 펼쳐졌어요. 가로로.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사진을 넣고, 이제 클릭을 하면 사진이 크게 보이게끔 하는 기능. 이거는 뷰어를 설정해 주는 거라 그랬죠, 뷰어. 전환 이미지는 큰 그림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는 거죠. 여기서도 하나씩 하나씩 볼 수가 있고, 가만히 있으면은 자기가 알아서 슬라이드 쇼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를 스마트폰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여기 보면 연락처가 요렇게 옆으로 나와 있어요. PC에서는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화면이 작아지면, 이거는 PC니까 이렇게 보여요, 지금요. PC는 이렇게 보이고, 얘를 화면을 줄인다고 해서 얘가 자동으로 화면이 전환되지는 않아요. 바뀌지는 않아요. 이 화면이죠, 지금요. 이 화면인데, 요 주소를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보게 되면은 이 화면이 달리 보인단 말이에요. 아까 여기에서 모바일에서 보기, PC에서 보기라는 항목이 있었잖아요. 그 모바일에서 보기처럼 달리 나타날 거예요. 요 주소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그게, 저도 한번 PC에서 볼까요? 태블릿도 꺼내놓고 안 가져왔다. 바보.
자, 이렇게 떠요. 제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떠요. 근데 이게 진짜 흉하네요. 뭐가 흉하냐? 여기 아까 훈장이 사는 곳 해갖고 처음에 나와 있었는데, 여기 훈장이 사는 곳 허용 거 있잖아요, 이거. 이게 이렇게 떠요, 지금. 이렇게 뜨고, PC에서는 없죠? PC에서는 지금 PC 화면에서는 여기 있다, 여기. 응? 지금 그게 이미지형이에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이미지형입니다. 이미지형. 그래서 현재 이렇게 화면이 돼요, 이렇게.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초기 화면에 들어간 거 있어요. 초기 화면에 여기에 애기 안고 있는 거, 애기 안고 있는 사진.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동그란 조그만 사진이 있는데 그거는 이 홈페이지 정보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홈페이지 정보에다가.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좌우로 메뉴가 있어요. 갤러리 누르면 갤러리 화면이 열려지고 이렇게 펼쳐지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SNS 아직 안 넣어놨고 오시는 길 누르면 두 개가 보이는데 이렇게 지저분하게 보이죠. 슬래시가 걸려가지고 이게 왜 걸리는지 저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줄 3개 친 거 누르면 전체 메뉴가 뜨는 거고요. 모바일하고 PC하고 약간 화면 구조가 달라서 두 개를 다 만족하게 보시려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스마트폰 펼쳐놓고 모바일도 펼쳐놓고 그렇죠. 스마트폰 그 다음에 태블릿 다 펼쳐놓고 PC도 펼쳐놓고 다 작업을 해보셔야 원활히 잘 돌아갈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 선생님 질문하신 대로 슬래시가 걸려가지고 보기 싫게나 보이네. 이제 갤러리라고 하는 곳에 제가 들어갔다라고 보이는 건데 갤러리에 가보면 선생님, 그 하얀 부분은 우리가 못 바꾸는 거예요? 이거요? 예.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요? 컴퓨터를 마우스를 누르면 왜 딴 화면이 나와? PC에서는 잠깐 쉬는 시간을 좀 갖고 나서요.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제 초기 화면에 보시면은 쭉 내려가서 봤을 때 어디냐면은 멀티미디어라고 되는 부분이 있어요. 멀티미디어. 여기에 무료 이미지 픽사베이.com이라고 있거든요. 픽사베이.com. 요 무료 이미지를 클릭해 보시면은요. 픽사베이.com이라고 되어 있고요. 회원 가입을 해서 쓰시면 도움이 되는데 굳이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회원 가입을 하시면은 고해상도의 사진은 다운로드가 가능해요. 근데 로그인을 하지 않으시면은 고해상도 사진은 다운로드가 불가하고요. 그 외에는 다 됩니다. 굳이 뭐 4천에 5천짜리 그런 해상도 필요 없으시다면 회원 가입 안 하셔도 상관없고요. 자, 픽사베이.com이 연결이 안 되나요? 여기까지.